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해생위원이 351페이지 실무상 이제 채무자가 신청 당시에 제출한 이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정 공고를 내립니다. 보정 공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350 그래서 이제 보통 보정 공고 이제 뭡니까? 각 채권자마다 이제 다르겠죠, 내용은. 그런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보정 공고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서류를 이제 14일 이내에 이제 뭐 제출하라. 근데 이제 보정 내용, 사건에 따라서 보정 내용이 많고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 촉박하다 그러면 그때 제가 실무상 말씀드린 대로 보정명령 연기신청서라는 서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주 기간, 보정명령 기간, 그러니까 2주 정도 연장해서 한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다 보정명령, 뭡니까? 그 연기 기간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원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보정명령 연기신청서 날짜 지정해서 한 2회 정도는 법원에서 그 기간 연기신청서를 받아주니까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큰 개략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정공고 서류가 오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356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무자의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정 문제로 그 법원의 보정 기간을 준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 보정명령 기간 연기 신청서 이 356페이지 이 양식으로 해서 이제 뭡니까? 날짜 이제 특정해서 한 2주 정도씩 기간에서 2회 정도는 그러면 이제 보정명령 연기 신청서 356페이지를 하고 그 법원이 이제 보정 공고에 따른 이제 그 작성을 이제 그에 따른 보정 공고에 따른 이제 보정서 양식이 이제 357페이지에서 제가 뭡니까 실무하시면서 이 뭡니까 양식 기본적인 거 이 보정서 양식 참조하시면서 그 해당 내용에 맞는 보정서 그다음에 보정 내용하고 뒤에 보정에 따른 관련된 서류 첨부해서 뭡니까 이제 제출하시면 그래서 이제 보정서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해당 자료들까지 364페이지부터 법원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보정 내용까지 이제 작성. 그리고 이제 만약에 384페이지 보정 내용에 따라서 채권자 목록 기재라든지 변제 계획안에 만약에 이제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384페이지 이제 보정서 가장 마지막에 보정 내용에 따른 채권자 목록 수정본이라든지 변제 계획안이 수정된 수정본을 가장 하단에 가장 마지막에 첨부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생위원 보정 공고에 따른 이제 보정서까지 다 제출이 완료되면 392페이지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92페이지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래서 이제 이 개시 결정문하고 함께 송달되어 오는 394페이지 통지서. 통지서에 이제 채권자 이의 기간,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 기일, 그 다음에 채무자가 매월 변제 금액을 입금해야 될 회생위원 가상 계좌번호, 신한은행 가상 계좌번호까지 개시결정문하고 통지서에 기재가 돼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시결정 이후에 397페이지 이제 그러니까 전제 신청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제 요즘은 요즘 서면인 경우에도 여기 부본 제출은 보시면 채권자 목록 플러스 변제 계획안에서 채권자 수 플러스 두부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서면으로 신청하는 사건도 법원에서 전자화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그냥 총 그냥 2부 정도 법원용 2부만 제출한다고 그냥 거기다 수정을 해 놓으십시오. 그냥 채권자 수 플러스 2부가 아니라 그냥 총 2부 정도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사건도, 그냥 전자로 신청하는 사건은 별도로 부분 제출이 필요 없고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사건도 채권자 수는 이제 별도로 그냥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니까 법원용 2부에서 그냥 총 2부 정도. 그래서 부본의 채권자 목록하고, 부본이라고 하면 398페이지. 그러니까 개시 결정 시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없지만 저희가 실무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접수되고 개시 결정 전에도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라든지 채권이 예를 들어 뭐 대의 변제됐다든지 채권이 양도됐다든지 그런 서류들을 수시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채무자 쪽, 저희가 사건을 처리한다면 저희 사무실로 송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변동을 하기는, 여기는 지금 채권자가 일반적이고 지금 채권자가 총 4군데가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사건 진행한 것 중에 특히나 물론 영업소득자고 기존에 이제 물품 대금이라든지 못 준 채권자가 40몇 군데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이의신청서 받을 때마다 채권자 목록 수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개시 결정 전까지 오는 채권자들 이의신청서는 그냥 사건 기록에 편찬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 때 이제 만약에 서면 같은 경우는 부본 제출하기 전에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로 해서 싹 일괄적으로 그때까지 변동된 채권자 목록이 변동된 내용을 다 수정해서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하고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제출하면서 그때 이제 부본을 먼저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동시에 제출은 하지만 그때 일괄적으로 그때 한번 채권자 목록 수정해서 양도가 됐거나 뭐 대의 변제가 됐거나 무슨 말 아시겠죠? 뭐 누락된 혹시라도 뭐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로 신청하면서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변동된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 계획안을 이제 부본으로 일률적으로 제출하고 개시 결정 이후에도 또 수시로 이의신청서라든지 그게 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집행 기일 2, 3주 전까지 다 모아놨다가 그때 일괄적으로도 채권자 집행기일 2, 3주 전에 일괄적으로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하면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무상 조금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할 때는 워낙 이의신청서라든지 변경해달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 계획안까지 부본을 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채권자에게 이제 개시 결정문하고 그때까지 이제 변제 계획안을 예를 들어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그냥 406페이지는 제가 그냥 별도로 중요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개시 결정문하고 변제 계획안 채권자 목록을 그때까지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을 채무자한테 전달해 주면서 채권자 집행 기일 및 변제 기간 등 정리해서 중요한 채권자 집행 기일에 꼭 참석할 날짜, 그다음에 이제 법원 주소 정도, 이거는 뭐 정해진 양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실무상 사용. 그래서 채권자 집행 기일에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자 신분증은 지참하고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안상 변제 기간 및 금액, 그다음에 채무자가 매월 변제액을 입금해야 될 회생위원 계좌번호 정도 기재해서 이 중요 부분만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을 해두고,